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한 부동산 취득세 관련 핵심 내용, 계산 사례, Q&A 순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입법 예고 중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주택수입니다. 작년까지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서 1 내지 3%를 적용하였는데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택수를 잘못 계산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정부가 부과하는 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시청해 주시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참,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1세대의 범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지방세법 취득세 내용에서도 1세대의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부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이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이 일정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올해 2020년도에는 1인 가구가 월 175만 원인데요. 이 175만 원의 100분의 40, 그러니까 월 70만 원, 이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미혼인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70만 원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투기로 보지 않는 주택은 합산해서 제외한다,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 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서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이 대체주택이죠. 이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합산 제외가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은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이후에는 주택수에 합산하겠죠. 다음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일 경우에 주택수에 합산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면 이미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되는데요. 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신규주택을 1주택으로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1년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일 때 1년, 나머지 사례는 3년입니다. 3년. 자, 지금부터는 Q&A 방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가? 이 분양권 취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첨을 받고 계약하는 날이겠죠. 이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 되어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3년인 거죠.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3년. 종전주택과 분양받은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에 둘 다 있다. 그렇다면 준공된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요. A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신규주택, 이 B를 취득했을 때 A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여기로 입주했을 때 이 B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이 B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건축이 된 이후에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년이라는 것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대체주택에 해당되는 양도세 계산할 때 1주택 1입주권 여기에 대한 특례 적용은 2년입니다. 여기 3년과 소득세법의 특례 적용 2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취득세법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3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증여취득세율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는 무조건 12%를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단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다라고 하면 12%가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3.5%가 적용되는 거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 빨간 박스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개인으로 볼 때는 주택수에 따라서 2주택이냐 3주택이냐 4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8%, 12% 그리고 이게 이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다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할 때부터 8%가 바로 적용되고요.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3주택 취득할 때 8%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더 훨씬 센 거죠.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든 비조정대상 지역이든요. 그리고 증여는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12%가 적용되고 나머지 비조정대상 지역은 모두 3.5%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이것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양도세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5%를 적용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아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입주권은 이미 토지에 관련된 취득세 4.6%를 부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언제부터요?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법 시행은 8월 4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5일 날 또는 그 이후에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되니까요. 그 이전에 신규 취득을 했거나 7.10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개정된 취득세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데 또 조정대상 지역을 샀을 경우에 8%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을 샀을 경우에도 8%가 적용되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는데 비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산 경우에는 기존 1 내지 3%가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을 샀을 때 이때만 8%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1 내지 3%다 이 얘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두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산 경우에 8%가 적용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을 또 조정대상 지역에 산 경우에는 12%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여부인데요. 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아직 오피스텔 준공이 안 된 거죠. 분양권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가 여부인데요. 마찬가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상업용으로 사용할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중과 대상이 아니고 기존에 적용되었던 4% 세율입니다. 다음은 주택가액별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이다 라고 하면 3%였죠. 기존에는 2,700만 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취득했거나 비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7,2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에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억 800만 원으로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5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요. 1억 2천, 1억 8천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무려 4배 이상이 증가하는 거죠. 주택수 계산을 잘못해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이상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증여를 할 때 계산 사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거죠. 3개월 이내요. 또 증여 취득세는 마찬가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시점이죠. 그때 납부합니다. 가정은 2주택자이고 다주택자인 거죠. 2주택자이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10억 원짜리를 공시가격은 6억 원이고요. 이 주택을 증여했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을 공제해 주죠. 그때 증여세는 6,790만 원입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2,400만 원이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7,200으로 증가합니다. 왜? 2주택자이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상 주택이기 때문에 1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7,200인 거죠. 만약에 40세인 자녀에게 이 집을 증여한다라고 하면 기본 5천만 원은 공제되겠죠. 그때 증여세는 2억 1,825만 원이고요. 증여 취득세는 2,400만 원이었는데
7,2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증여를 받는 자녀의 나이가 30세이든 40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1주택자가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최고 세율인 12%가 적용됩니다. 엄청나죠? 자, 고민이 많을 겁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할까? 아니면 애들한테 증여를 할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로 그냥 갈아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이나 모두 다 더욱더 복잡해지고 잠깐 실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꼭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